올해 외대는요, 외대 지원하실 때, 외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대는 모집 단위가, 이게 모집 단위 통폐합이 되게 많아요. 통폐합이 되게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집 단위를 그러니까 단과대학 계열별 모집을 신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집 단위 선별과 병행하기 때문에 그 인원도 많이 줄어 있고요. 그리고 도대체 여기가 뭘 나타내지? 요런 거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이 표를 한번 잘 보세요. 이 표를. 제가 오늘 이 표 만드는데 시간 많이 썼습니다. 자, 이 표를 잘 보시면 이 영어 대학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저기 그 서양어 대학을 한번 보실래요? 서양어 대학을 보시면 프랑스어학부, 독일어과, 노어과, 스페인어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서양어 대학에 근데 모집 단위 광역 모집 단위에는 이 프랑스어학부랑 독일어과, 노어과, 스페인어과가 핵심 외국어 계열이라고 해서 광역 모집을 하고요. 이탈리아, 포르투갈어,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이렇게 4개 모집 단위는 특수 외국어의 유럽 지역 계열로 광역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과대학 명하고 그 다음에 이 광역 모집 단위 명하고가 다른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언어문화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외국어 인도 아세안 지역, 그 다음에 특수외국어 중동 지역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뭐 국가 전략 언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부분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반면에 영어대학은 영어대학으로 뽑잖아요. 영어대학 안에 있는 건 영어대학으로 뽑아요. 그래서 영어대학으로 뽑아서 여기에 통합 모집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집 단위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올해. 모집 단위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모집 단위를 잘 판단하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우리 선배학부모님들 도와주세요. 모집 단위, 외대 모집 단위 확인 필요 뭐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를 확인을 잘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프랑스어학부나 독일어과나 노어과나 스페인어과를 개별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개별 모집을 하지만 핵심 외국어 계열로 다시 또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 외국어 계열로 들어가서 포르투갈어로 못 간단 말이에요. 왜? 포르투갈어는 특수 외국어 유럽 지역 계열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앞쪽에 단과대학, 우리가 이제 보통 광역 모집을 하면 단과대학 명으로 광역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과대학 명으로 광역 모집을 하는데 단과대학 명으로 단과 모집을 하지 않고 광역 모집을 하지 않고 별도의 광역 모집 단위를 뒀다는 점.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 심혈을 기울인 PT 이렇게 37, 50, 37, 54, 24, 24, 21을 각각 그 각각의 그런 그 광역 모집 단위마다 뭐를 두고 있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광역 모집 단위마다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집 정원을 두고 있어요. 이 각각의 모집 정원을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모집 정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광역 모집 단위의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캠퍼스에도 또 있잖아요. 그쵸? 글로벌 캠퍼스에도 또 있잖아요. 그쵸? 글로벌 캠퍼스에도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아이고 이거 2024학년도잖아. 2024학년도 말고 수시 모집 요강에 보면은 굉장히 막 보기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쫙 이렇게 있죠. 이렇게 쫙 모집 단위가 쫙 있습니다. 모집 단위가 쫙 있으면서 요렇게 다 막 국가 전략 언어 계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개별 모집도 다 하잖아요. 개별 모집도 다 하는데 이렇게 광역 모집, 개별 모집 하는데 광역 모집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승희님께서 말씀하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대학이 따로 있기 때문에 중국 대학이 따로 있고 이 중국 대학 안에
통합 모집을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중국 대학, 일본 대학 이렇게 따로따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의 변화들을 생각을 해 두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될 거예요. 요게 예시입니다. 예시. 일부 예시.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 예시. 그쵸? 전공별 모집 인원은 축소를 했죠. 예, 전공별 모집 인원은 축소를 했습니다. 요게 모든 모집단이 다가 아니고 예시인 거예요. 예시인 거니까. 좀 전에 버쳤던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은데, 그 되게 많은 것들에서, 되게 많은 것들에서, 예, 이제 이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워낙 작아서 다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예시로만 그냥 나타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외대에서 두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또 하나는 외대는 자유전공학부는 신설을 했고요. 글로벌 자유전공학부는 증원을 했습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서울 자유전공학부의 서울은 신설을 했고 100명을,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 글로벌은 224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이제 올해 한 거죠. 전년도가 110 몇 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증원을 해가지고 이게 캠퍼스 간 교차나 일부 모집단위 전공의 선택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게 캠퍼스 간 교차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전북대 같은 경우는 전주 캠퍼스와 익산 캠퍼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캠퍼스 간의 교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전공 단위의 모집 인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자전 때문에, 그리고 자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광역 모집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 모집 인원의 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논술 전형 교과 반영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 교과 반영을 했었는데 그 교과 반영이 폐지가 됐고, 글캠의 논술 전형에, 글로벌 캠의 논술 전형에 최저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작년까지는 글로벌 캠퍼스의 논술 전형에 최저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글로벌 캠퍼스의 논술 전형에 최저가 생겼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 교과가 들어가던 것이 폐지가 됐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면접이 폐지가 됐어요. 여기 못 담았는데 소프트웨어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이 폐지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글로벌 캠의 자연과열에, 이제 글캠의 이제 인문 계열도 있고 자연 계열도 있죠. 그래서 글캠의 자연 계열에 과탐 지정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 한 과목에서 탐구 한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저가 변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외대는 교과 반영 방식이 굉장히 특이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특이한 대학 중에 하나인 것이, 우선 첫 번째로는 교과 반영에서 교과별 반영 비율을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과별 반영 비율을, 외대 모집 요강인데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가 30%인데 수학이 20%, 사회가 20%고요. 자연계열은 국어가 20%고 수학이 30%고 과탐도 30%. 근데 영어가 20%다. 그래서 교과 반영에서 교과별 반영 비율을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외대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교과 반영에서 등급 환산 점수와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값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중학생 학부모님들은 지금 안 계시겠죠? 중학생 학부모님들은 지금 안 계실 텐데, 2028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 2028에 있는 영향을 주는 요소일 수 있는데, 원점수 환산 점수와 등급 환산 점수 중에서 상위값을 써준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네, 원점수 환산 점수와 등급 점수 중에서 등급 환산 점수 중에 상위값 써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이면 200점을 주는데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면 200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등급이면 192점인데 원점수가 89경사과는 원점수가 85점부터 90점 미만까지는 192점을 주겠다. 수학인 경우에는 80점부터 90점까지를 190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친구가 문학이 92점이에요, 원점수가.
평균이 54.7인데 원점수가 92점입니다. 그러면 근데 2등급을 받았어요. 이 시험에서. 이 시험에서 2등급을 받은 어떤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92점이니까 원점수 환산점수를 따지면 몇 점입니까?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원점수 환산, 원점수 92점이잖아요. 그럼 92점의 원점수 환산점수는 몇 점입니까? 그쵸? 예, 지금 다들 대답하셨을 거고. 근데 2등급의 환산점수는 몇 점이에요? 2등급의 환산점수는, 그쵸? 2등급의 환산점수는 192점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200과 192가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위 값을 쓴다 그랬으니까 최종 반영되는 점수는 200인 겁니다. BT 아름답죠? 자, 그래서 문학이 그러니까 원점수 환산점수로는 200이고 등급 환산점수로는 190인데 최종 반영은 200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외대 넣으면 그래서 애들이 다 좋아져요. 외대 넣으면 좋아지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되나요? 확통이 85에 42.3 평균에 85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85인데 2등급을 받았습니다. 수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확통이 저렇게 받았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192, 19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 값이 그냥 그냥 뭔 거예요? 그냥 192인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리화 사상인데 89점을 받았어요. 89점, 49.8에 89점을 받았습니다. 49.8의 평균에 89점을 받았는데 1등급을 받았네요. 이 친구가. 그러면 원점수 환산점수는 얼마입니까? 89점이니까 원점수 환산점수는 여기 구간에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92점이겠죠. 근데 1등급, 등급 환산점수는 200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종 반영 점수는 얼마가 됩니까? 200이 되는 거죠. 외대는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몇 년 됐어요. 이렇게 반영한 지. 이렇게 반영한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한다는 특성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외대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환산점수 계산을 하면 그 환산점수를 가지고 전년도 환산점수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대 전년도 대학별 환산점수를 보면 만점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예, 만점에 가깝게 나오는 것이 아이들이 이제 저렇게 하면 나타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정님 해보셨군요. 예. 이렇게 어떤 아이는 원점수 환산이 더 높고요. 어떤 아이는 등급 환산이 더 높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유전공학부 이제 단과대 모집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항공대가 자유전공학부 및 단과대 모집을 실시하는데 이제 이 세 개의 모집단이 스마트론, 그다음에 AI 자유주행 시스템, 항공운항만 전공별 모집을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단과대학 모집 또는 자유전공학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무전공은 공과대학, AI융합대학, 항공경영대학, 자유전공학부 이렇게가 무전공 모집을 해요. 그래서 자유전공은 그냥 유형 1에 해당하니까 그냥 자유전공인 거고요. 공과대학, 융합대학, AI융합대학, 항공경영대학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광역모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리허설에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이제 공과대학 안에는 이렇게 6개의 모집 단위, AI융합대학 안에는 5개의 모집 단위, 그다음에 항공경영대학 안에는 4개의 모집 단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항공교통하고 물류도 이제 다 분리가 돼가지고 항공교통 전공하고 물류 전공이 따로따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항공경영대학으로 이제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모집 자체는 항공경영대학으로 모집을 한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게 하나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물론 이제 항공경영대학이 이제 뭐 이렇게 2개의 적성으로 바뀌고 자유전공도 3개의 적성으로 나눠서 뽑는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이렇게 무전공 모집을 하는데 단과대학 즉 광역 모집을 3개의 광역 모집과 하나의 자유전공 모집을 한다. 근데 올해 항공대에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공대가
복수 전공 필수가 됩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제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복전 필수가 됩니다. 되셨죠? 네, 복전 필수. 그러니까 이 1전공과 2전공을 무조건 둬야 돼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항공대는 1전공과 2전공을 모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AI 융합대학으로 들어가서 AI 융합대학에 어떤 주전공을 정했다. 그럼 그 주전공을 정한 다음에 다른 하나를 이 안에서 골라도 되고 밖에서 골라도 되고 하나를 더 골라서 이전공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수전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되시겠죠? 근데 항공대에서는 항공운항학과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물론 이제 뭐 스마트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교통 물류도 인기지만 여기에 항공운항이 굉장히 인기거든요. 근데 항공운항은 이제 그 교육의 질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이나 실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원을 무진장 늘릴 수가 없어요. 인원이 딱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전공에서 요걸로 못 가요. 스마트 드론도 못 가고 AI 자율주행 시스템도 못 가고 항공운항도 못 가요. 근데 자유전공으로 들어가면 항공운항을 제2전공으로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역 모집으로 들어간 친구들은 항공운항을 제2전공으로 선택을 못 하는데 자유전공으로 들어간 친구들은 항공운항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항공운항이 좀 세고 높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유전공으로 가서 제2전공으로 항공운항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의 수도 존재한다. 물론 이제 좀 제한이 되겠죠. 자전에 들어간 친구들 중에 항공운항으로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뭐 20%든 10%든 이렇게 제한이 되겠죠. 제한이 되겠지만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항공운항을 가진 못했지만 자전으로 가서 항공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항공운항이 이제 조종과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신체 검사도 굉장히 까다롭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과탐 지정 폐지가 됐기 때문에 과탐 하나이던 것이 탐구 하나로 바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항공대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항공대는 교과 전형을 2개를 갖고 있어요. 2개의 교과 전형을 가지고 있는데, 2개의 교과 전형에서 이제 이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반영 교과별 동일 비율로 바뀌었어요. 아까 외대 같은 경우는 반영 교과별로 비율이 달랐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항공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까지는 반영 교과별로 반영 비율이 다르게 적용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반영 교과별 동일 비율로 가면서 진로 선택 과목을 상위 3과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안 들어갔는데 올해는 진로 선택 과목이 상위 3과목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제가 교과 전형이 2개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교과 성적 우수자고 하나는 학교장 추천인데, 일단은 교과 성적 우수자는 이렇게 최저가 있지만 추천이 아니고요. 학교장 추천은 최저가 없지만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영 과목에도 차이가 있어서 교과 성적 우수자는 교과별 상위 5과목, 즉 20과목만 들어가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전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 2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이쪽에 유리한 건 아니고요. 교과 성적 우수자에 유리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교과 성적 우수자에 유리하려면은 과목별로 좀 이제 그 교과별로 망친 과목이 하나씩 있을 때는 저게 되게 유리하겠죠. 근데 만약에 각 교과별 성적이 비슷비슷하다면 그게 꼭 굳이 교과 성적 우수자로 가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공대는 이제 공과가 좀 중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수형 과가 좀 많은데요. 항공경영대학이나 항공운항, 그리고 자전에서의 이학 사회적성, 그 다음에 이 쪽은 국수형 4과 중에서 이수단위 합이 큰 교과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적혀 있는 항공경영대학, 항공운항,
그 다음에 자전의 이학적성과 사회적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국수형 과를 반영해요. 그러니까 자전에도 공학적성이 있고 이학적성이 있고 사회적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공학적성은 그냥 국수형 과를 봐요. 근데 이학적성과 사회적성은 국수형 사나 국수형 과 중에서 이수 단위 합이 큰 교과를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많이 들었으면 국수형 과를 쓰고 사회를 많이 들었으면 국수형 사를 쓰는 겁니다. 항공경영대학은 이학적성과 사회적성으로 나뉘는데 그 이학적성과 사회적성이 똑같이 전부 다 그냥 국수형 과나 국수형 사 중에서 이수단위 합이 큰 쪽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 또 하나 아까 이제 제가 공학적성, 이학적성, 사회적성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전은 저 세 개가 다 있고, 그 다음에 항공경영대학은 이학적성과 사회적성만 있다 그랬잖아요. 이학은 자연과학 계열을 이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학대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데, 여기 지금 이제 항공경영의 이학이나 자연 이학이나 항공운항은 수리논술을 보거든요. 근데 그 수리논술이 수학이랑 수원, 수투가 범위예요. 나머지 공학계열, 공학적성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자전의 공학적성이나 아니면 나머지 그 아까 앞에 있었던 단과 광역 모집 단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광역 모집 단위들은 다 수리논술을 보는데 미적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학적성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은 미적이 빠진 수학, 그 다음에 수학 1, 수학 2, 그러니까 수학 상하, 수학 1, 수학 2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항공경영의 사회적성이나 자전의 사회적성,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언어 논술을 봐요. 그래서 인문사회교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 부분. 그래서 이게 뽑을 때는 공학적성과 이학적성과 사회적성을 다 다르게 뽑고, 이 자전 선택을 하거나 제2전공을 선택을 할 때는 그게 막 그렇게 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뽑을 때 저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하나 더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다라는 부분, 그걸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